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30대 새색시입니다. 그리고 벌써 10년 넘게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는 스튜어디스이기도 하죠. 사실 제가 벌써 10년 차가 넘기는 했지만 제 나이는 이제 겨우 30 초반이에요. 항공과를 들어갔던 제가 운이 좋게도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취업을 해버려서 최연소 승무원 타이틀까지 달았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직업을 가지며 처음엔 실수도 많고 진상 승객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날도 많았지만 이젠 제가 시니어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며 여전히 열심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좋은 추억과 경험도 많이 쌓았고 지금은 전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제가 저희 남편도 비행기 안에서 만난 걸 보면 비행기 타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싶네요. 그렇게 벌써 10년 넘게 비행기를 탔고 그 세월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겪었던 일들만 모아서 이야기를 풀어도 책 한 권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 현역에서 일하는 제가 비행기 내에서 있었던 일을 함부로 떠들 순 없죠. 그런데도 제가 꼭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제 이야기일 겁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전 어딜 가나 남들보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혼혈이거든요. 프랑스인이신 저희 아빠와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던 한국인 엄마가 만나 절 낳으셨죠. 10살까지는 유럽에서 살던 제가 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완전히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혼혈아라 그런지 전 어릴 적부터 남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아빤 유럽 혼혈로 아프리카계 반반 섞이셔서 제 피부가 까만 편이었거든요. 한국에선 백인 혼혈보다 흑인 혼혈들이 더 드물어서 그런지 제가 유독 관심을 더 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런 관심도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물어오는 편견, 어린 말들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낯선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불편해했던 거지 사람들이 절 괴롭히거나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흑인 혼혈을 많이 보지 못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겠죠. 그걸 알고는 저더러 부모님이 외국이냐 묻는 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고 절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젠 제가 완전히 한국인이라 생각할 정도로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예쁘장해서 어릴 적부터 별명이 흑진주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살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도 딱히 인종차별을 겪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제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먼저 제게 다가와서 절 친절하게 대해주곤 했었어요.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게 된 전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교에서 제 팬클럽까지 몰고 다녔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던 전 제 장점을 살려서 항공 서비스과에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프랑스에서 지내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잘하다 보니 언어 장벽도 없었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비행하는 게 무척 흥미가 있었거든요. 역마살이라도 있는지 나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겐 스튜어디스가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서비스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곧바로 취업을 하며 20살 나이부터 승무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고두고 생각나게 할 만큼 힘든 진상 승객들도 종종 계시지만 대부분 나머지 승객들은 전부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여행을 떠나시면서 들떠 계시는 손님들에게 저 역시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은 당연한 일이었고 전 몇 년 연속 친절 승무원으로 뽑힐 정도로 열심히 승객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늘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했던 전
어느새 회사 안에서 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스튜어디스 타이틀만으로도 유명할 만했지만 거기다가 제가 혼혈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그곳에서도 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곤 했습니다. 같은 여자 동료나 선배들은 당연하고 몇 안 되는 남자 승무원들까지 모두 제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 중에서 유독 저한테 관심이 많던 한 남자가 바로 제 동기였던 우진 씨였어요. 제가 워낙 일찍 입사한 편이라 저흰 동기였지만 우진 씨가 저보다 4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비행을 할 때면 우진 씨도 어렵고 힘들 텐데 절 참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원래 서로 돕고 돕는 게 동기라고 하지만 우진 씨는 유독 오빠처럼 친절했고 전 그런 우진 씨에게 늘 고마웠어요. 그렇게 같이 비행을 다니며 동고동락을 하다가 어느 날 장기 비행에서 우진 씨가 제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저를 계속 지켜보며 좋아했다고 말하는 우진 씨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전 우진 씨가 저랑 참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상처받아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는 게 저랑 정말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호기심으로만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준다는 게 제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진 씨의 진심을 알게 된 전 우진 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 후로 무려 10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일 처음 비행을 시작할 땐 같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만나서 지금껏 연애를 해왔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만큼 제가 몇 년 전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면서 지금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매일 붙어있던 저희가 떨어지게 된 걸 아쉬워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붙어있는 게 좀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숨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랜 세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그 회사에서 저희가 연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어쩌다 일 문제가 생기면 애인과 일 얘기를 하는 것도 찝찝하더라고요. 동기라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승진이 매번 같을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가 상사가 되면 서로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온 좋은 기회를 잡으며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전 우진 씨와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10년을 만나는 동안 크게 싸운 일도 없었고 저한테 모든 걸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우진 씨에게 기대게 되었고 이젠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도 여태 서로 부모님을 만나 뵌 일이 없다 보니 이젠 서로의 부모님도 만날 때가 됐다 싶었죠. 그냥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을 뵙기가 더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서 사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엔 뭔가를 진행시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부모님을 만나자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젠 남자친구 나이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흰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야 국제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라 사익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시는 게 없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일 큰 문제는 저였죠. 사실 저도 생각이 아니랬던 건지 그동안 사람들에게 호감만 받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혼혈인 절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다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혼혈에 대한 차별도 많이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었던지 남자친구네 집안에서 절 만나기 전부터 제가 혼혈아라는 것을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부모님이 워낙 옛날 분들이셔서 그래. 아들이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고 놀라서 그러셔. 근데 자기는 혼혈인 거지 한국 사람이랑 다름없잖아. 아마 우리 부모님도 진아를 직접 보시면 안심하고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막상 보고 안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너무 걱정돼, 우진 씨. 남자친구는 원래 한국 어른들이 좀 보수적이라 그렇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제가 듣기엔 그냥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전 어쩔 수 없이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예비 시댁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미움 사지 않으려고 최대한 보수적인 분위기에 맞게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혹시나 한국식 예절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마를 붙잡고 몇 번이나 연습까지 하고 예비 시댁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던 그날, 전 생전 처음 듣는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혈이라 그러길래 백인피나 좀 섞였나 했더니 아휴, 이건 그냥 완전히 깜댕이네. 예? 깜댕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진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예, 넌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걸 데려와. 혼혈이라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유, 하물며 섞인 게 흑인이었어. 그럼 이거 완전 잡탕이구만. 나 참 기가 막혀서. 예, 너희 부모는 염치도 없다니? 어떻게 귀한 3대 독자 우리 아들한테 잡탕으로 섞인 딸내미를 들이밀어? 네 부모는 이 결혼 반대 안 한다니? 엄마 진짜 왜 그래?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생전 처음 듣는 원색적인 모욕에 전 기껏 잘 보이려 노력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는데요. 말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저 결혼 허락 받으려고 온 거지 저희 부모님 욕먹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 죄 없는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는 거 정말 무례한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해도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뭐? 사과? 참 기가 막혀. 네가 이럴수록 네 부모 더 욕먹이는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원래 한국에선 결혼할 땐 여자가 숙이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감히 사과를 해달라고? 아휴, 딱 봐도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알겠네. 네 엄마는 한국 여자라면서. 근데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흑인이랑 붙어 먹은 거야? 너희 부모 결혼 허락한 너희 초부모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흑인이랑은 결혼 못 시키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너도 안 봐도 훤하다. 비행기 타는 애들이 별짓 다 하고 다닌다 그러던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냐? 흑인이라며 인종차별하고 절 무시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와 저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말에 전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끔 무례한 승객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봤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막말을 듣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안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전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와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행을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참느니 차라리 할 말 다 하고 싸워서 파혼하는 게 낫다 싶어서 한마디 받아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이 익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은 분명 확실히 기억에 남는 얼굴이었습니다. 절대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닌 것 같은 익숙함에 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대체 그 얼굴을 어디서 봤나 싶어 뚫어져라 보다 보니 어느새 그분이 저더러 하는 헛소리들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사람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왜? 너 내가 한 말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냐? 그래서 사람 얼굴을 그렇게 대놓고 쳐다봐? 참,
내가 이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봐. 벌써부터 이러는 거 보면 안 겪어봐도 사이즈 딱 나오지. 아무리 함부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집에서 자랐다 그래도 개념이 있어야지. 넌 어른 얼굴 함부로 쳐다보지 말란 얘기도 못 들어봤어? 어디 어른 얼굴을 대놓고 뚫어지게 보고 있어. 야, 너 눈 안 깔아? 이상하다. 어디서 봤더라? 예비 시어머니 역시 제가 자신을 너무 뚫어져라 보는 게 이상했는지 저와 같이 눈싸움이라도 하려는 듯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욕이라도 하는 듯 했지만 이미 그 생각을 하느라 다른 소린 들리지 않던 전 그 후로 한참을 예비 시어머니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분명 익숙한 고함 소리의 얼굴인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게 된 전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래. 그때 그 기내에서 봤구나. 뭐? 아니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제가 어머니 어디서 봤었는지 이제야 생각났어요. 그때 기내에서 웬 외국인이랑 막 키스하고 가던 그분이시구나.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워낙 생생한 탓에 무의식적으로 그날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봤던 기억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리고 말았죠. 순간 충격적인 저의 멘트에 당사자인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와 시아버지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져 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말을 다 뱉고 나서야 무슨 말을 했는지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사실 저도 그 말을 굳이 다시 주워 담고 싶진 않았어요. 그제서야 떠오른 예비 시모에 대한 기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깽판을 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이었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생히 기억이 떠오르는 걸 보면 비행하면서 별별 승객들을 다 봐왔던 저한테도 그날의 일이 무척 충격이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2년 전쯤 이제 막 이직을 했던 지금의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제가 비행기에서 정말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 비행은 가까운 곳으로 가는 5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이었는데 그 5시간이 5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끔찍했으니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 생각을 하자니 다시 그날의 스트레스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한 번 그 일을 얘기해야겠네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바로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휴양지로 떠나는 5시간 남짓의 비행 스케줄이라 저도 별 부담 없이 비행에 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탑승 때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 커플이 있었어요. 저도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그 두 사람이 탑승 수속 때부터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며 계속 진상을 부렸고 비행기에 타서 지정 좌석에 앉아서까지도 승무원들에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었어요. 전 그때 다른 승객들을 돕고 있어서 몰랐지만 그쪽에 있던 다른 동료가 비행 시작하기도 전에 진을 뺀다며 투덜대는 걸 들었었죠. 어머니, 그때 저희 비행기 타셨었죠. 이코노미 타서 비즈니스 보내달라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러셨잖아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 나 그런 적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맞으신데요. 제가 진짜 그날 너무 시달려서 몇 년이 지났는데 여태 기억을 하잖아요. 설마 어머니는 2년 전의 일이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그 얘기를 꺼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자 동공이 흔들리시는 걸 보니 역시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렇게 비행 시작 전부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대며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던 그 커플은 비행이 시작된 후로는 더더욱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가 안 되는 이륙전부터 술을 가져다 달라며 요구를 하더니 1인당 2잔씩 제한되는 주류를 자꾸 달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 승객분들이 짜증스러워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진상을 부리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제공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 커플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보통 커플이라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국적이 대부분인데 그 커플은 누가 봐도 나이 들어 보이는 동양인 중년 여성과 그의 아들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외국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눈이 갔죠. 물론 그저 아는 사람이나 어쩌면 혼혈인 저처럼 모자지간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기내에서 그런 진상을 부리면서 탑승할 때부터 서로 꼭 붙어서 팔짱을 끼고 다정스러운 애정 행각들을 하고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인종과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은 확실히 남들이 보기엔 꽤 이상해 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는지 오죽하면 다른 승객분들까지 그 둘의 진상짓보다 애정 행각이 더 촉각을 곤두세웠으니 말이에요. 여보, 허니 하며 서로를 쓰다듬고 보듬고 안전벨트도 제대로 안 맬 정도로 바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유난히 사이가 좋은 애틋한 커플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좀 의아스러워도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며 비행이 계속되자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각별한 애칭과 포옹 정도로 그치던 그 둘의 애정 행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농도가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체 어디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 두 사람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서 별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쪽쪽거리며 뽀뽀 소리를 시끄럽게 내더니 갑자기 조용해져서 쳐다보니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연인은 아닐지 모른다 생각하던 다른 승무원들도 결국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 둘의 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기내에서 누가 키스를 하는 상황이 흔하지 않았던 탓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승객들이 컴플레인을 걸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서 그분들을 자극해 문제를 만들 수도 없었죠. 결국 좀 더 지켜보자 싶었던 그 순간 두 사람은 키스만으로 부족하다 싶었는지 서로 여기저기 스킨십을 해대더니 갑자기 기내 안이 자기네 집 안방인 것처럼 둘만의 사랑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변에 사람만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탈의를 할 것처럼 둘 다 잔뜩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너무나 더럽고 충격적인 그 둘의 애정 행각에 저흰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분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옆좌석에 있던 승객들이 도저히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고 좌석 이동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결국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저희도 직접 가서 자제를 해주시라 주의를 드렸더니 그러길래 자기들 비즈니스로 보내주지 그랬냐며 정말 뻔뻔하게 나오셨었죠. 그 말이 어찌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지 그 뻔뻔하고 깐죽대는 얼굴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렴 나이깨나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자기 아들 뻘드는 남자랑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뒹구는 걸 보인 것도 충격인데 정작 자기들은 그런 짓거리가 아무렇지 않은 건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한 그들의 행위를 본다면 그 누구도 절대로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대급 진상 승객이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터라 전 2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리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끼리도 그 둘이 불륜일 것 같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설마 정말 멀쩡히 살아계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셨는 줄은 몰랐네요. 그 생각들이 생생히 다시 떠오르자 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당연스럽게 얼굴이 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표정 관리를 애써 할 생각도 없었지만 자긴 그런 짓을 해놓고 나더러 혼혈이라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증거가 없다고 딱 잡아떼려고 그러시는 건지 자기를 보고 표정이 구겨진 절 보며 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퍼르장 머리 없는 것 좀 보소. 야, 너 말 다 했어? 뭐? 내가 뭘 어째? 야,
너 지금 감히 날 모함하고 있어? 어디 외국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아야, 그게 정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비행기에서 봤을 리가. 그것도 외국인이랑 키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진이, 넌 그걸 또 믿고 있니? 얘 그냥 정신 나가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니, 저 생각보다 눈썰미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소리 지르시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때도 기내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죠. 근데 또 애인분한테는 참 나긋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아야, 다시 생각해봐. 아닐 거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닮은 사람을 보고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비행기를 타려면 내가 일하는 회사 비행기를 타셔야지. 왜 다른 비행기를 타시겠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 너랑 다른 비행기 탔는데 내가 뭐하러 네가 일하는 비행기를 타겠니? 우리 아들이 할인도 해주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비행기 타는데 자식이 일하는 항공사를 이용하진 않겠죠, 당연히. 뭐야? 아니, 내가 무슨 다른 남자랑 비행기를 타?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이제 와서 발뺌하셔도 별 소용은 없어요,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깽판 치려면 그냥 파혼하면 그만인데. 괜히 이러는 것도 웃기지.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때 그 진상승객이 어머님이실 줄이야. 그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엄마와 아들뻘로 보이긴 했지만 너무 다정해 보여서 천년의 사랑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설마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들뻘 되는 애인을 만나 그 짓거리 하고 다니셨더니 그럼 그동안 식구들 몰래 바람을 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톡 쏘아붙이며 이야기를 하자 아니라고 잡아대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결혼 허락받겠다고 찾아온 제가 설마 그런 소리를 다 할까 반신반의했겠지만 제가 대놓고 말을 꺼낸 걸 보면 눈치를 못 채시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결혼에 더 이상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죠. 애초에 그런 추접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었던 전 예비 시어머니가 그때 그 여자라는 걸 깨달은 순간 이미 속으로 그 결혼을 깽판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부모님 욕먹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어서 상처받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받은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파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옆에서 남자친구가 절 말리건 말건 전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숨겨져 있던 외도 사실이 다 까발려진 시댁은 완전히 개판 5분 전 아사리판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는 멘탈이 나가 있었고 예비 시모는 부들부들 떨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제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도 그제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정말 그러고 다녔어? 밖에서 어린 외국놈 끼고 바람을 피고 다녔냐고?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하다니까. 아니, 처녀는 대체 뭐가 문제라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있어. 야, 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아까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 괜한 사람 모함하고 함부로 흉보면 큰일 난다. 내가 니네 회사에 고발해서 너 회사 잘리게 만들 수도 있어. 인격 모독? 명예훼손 이런 걸로 다 걸고 넘어질 거야.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나 아니야. 우진아,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외국인은 무슨 외국인이야? 나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거 다들 알면서. 그때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을 했다 그러더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남들처럼 보통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니, 혹시 그 사람 어디서 만나셨어요? 술집 아니에요?
사실 저도 외국인들이 일하는 술집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었거든요. 술집? 당신 설마 또 술집을 갔어? 아유, 이 옆은 내가 한동안 뜸하더니 기어이 사단을 벌리고 있어. 예비 시모가 그런 술집에 갔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건지 떠보듯 말을 꺼낸 제 이야기에 예비 시아버지가 기함을 하며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끼부리는 그 외국인 남자 스타일을 보고 추측했던 건데 정말 그런 쪽 일을 하던 남자가 맞기는 했던 모양이네요. 하기사 그런 데서 일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놈이 자기 엄마 버린 유부녀랑 그런 짓을 하고 다니겠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그런 데서 만난 애인을 자기 돈으로 비행기까지 태운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으시는지 결국 뒷목을 잡고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야 이년아, 너 그 입 안 닫어? 어? 정말 죽고 싶어 이게 지금 사람 열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런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완전히 궁지로 몰렸다 싶으신지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드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얻어맞아주고 폭행으로 고소를 해버려도 되기는 하지만 저도 서비스직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상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비행을 생각하면 얼굴에 상처 하나 나기 싫었던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손대기 전에 똑똑히 제 말을 전했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아줌마. 죽기 전에 콩밥 먼저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제 몸에 손끝 하나 댈 생각하지 마세요. 절 때리시거나 해코지하려고 하시면 전 곧바로 경찰 부르고 폭행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수억을 갖다 준다 해도 고소 취하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럼 재판 끌려다니고 구치소 다니다가 무슨 꼴 볼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보자 아니까. 야,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 거짓말하면 정말 천벌 받아. 지옥 가고 싶어? 이젠 그냥 인정을 할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드님이랑 아버님은 아줌마가 그러셨다는 거 믿고 있는 눈치인데 어떻게 당사자인 아줌마가 계속 잡아떼고 계세요? 그런다고 덮일 일이었으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제가 2년이나 지난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줌마, 그때 진짜 엄청나셨잖아요. 5시간 비행 내내 둘이 여기저기 더듬고 전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젊은 신혼부부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고 보면 아줌마가 참 기운은 좋으신가 봐요. 하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청껏 소리를 지르시나. 아줌마 소리 지르실 때마다 그 기억이 더 생생해지는 거 있죠? 그때도 그만 좀 하시라니까 둘이 떨어뜨려 놓으면 비행기 추락시켜버리겠다고 막 소리 지르셨잖아요. 어떻게 더 얘기해드릴까요? 저는 정말 다 기억하는데. 진아야, 그게 진짜야?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확실해? 2년 전에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승객을 만났다고 얘기했던 거 우진 씨도 기억하잖아. 설마 그 말을 기억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마음 먹으면 그때 그 기내 승객 명단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알잖아. 근데도 우진 씨는 내가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설마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을 리가 없잖아. 왜 당신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아? 설마 가족들 몰래 애인을, 그것도 아들뻘인 젊은 외국인 남자를 만났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어? 그래, 그 마음은 나도 이해를 해. 나 같아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몰상식하고 추접스럽고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진 씨한테는 미안하기도 해. 나도 처음에는 설마 그 사람이 우진 씨 엄마였는지는 몰랐거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그런 무례한 소리 들으면서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원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어머니가 내가 혼혈이라고 왜 난리신지 이해가 되네. 근데 우진 씨는 어머니를 전혀 안 닮은 건가? 아니면 내가 아직 우진 씨의 다른 모습을 모르는 걸까?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만났는데도 난 우진 씨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잖아. 그래서 솔직히 지금 너무 충격이야. 어? 충격적이라고. 마음 같아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야. 미안해, 진아야.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뭐 우진 씨가 한 일도 아니고 우진 씨도 이런 일을 바라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우진 씨. 지난 10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남은 평생을 우진 씨랑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젠 아니야. 그러니까 우진 씨는 어머니 당부대로 잡탕 아닌 진짜 순혈 한국인을 만나. 뭐 어머님이랑 취향이 비슷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진아야, 내가 잘할게. 나 너랑 못 헤어지는 거 알잖아.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 실망시킨 적 있어? 나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고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파혼이라니. 차라리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내가 가족들이랑 연락 끊고 살게. 나 너 없으면 정말 죽어. 글쎄, 우리 인연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우진 씨가 어머니랑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난 저런 어머니를 둔 우진 씨를 남편으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젠 좀 이해될 것도 같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데 그 핏줄이 어디 가나 싶기도 하네. 천연이. 야! 너랑 내 아들이랑 같아? 잡탕 같은 니년이랑 깨끗한 우리 아들이랑 비교가 가당키나 해. 너 같은 건 우리 쪽에서 거절이야.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아직도 그 입으로 할 말이 남아있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유, 저 옆에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 줄 모르고. 그래, 아주 잘했다. 잘해가지고 아들 파혼시키고 자식 앞길 망치고. 내 자식이기만 해. 당신 자식이기도 해. 당신이라도 좀 말려볼 생각을 해야지. 왜 가만히만 있어요? 네가 벌린 일을 나더러 수습하라 이거야? 이거 완전 도라이네. 야, 이 여편네야.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엄한 놈 만나서 뒹굴다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들켜놓고 아직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 수가 있어? 나한테 가타부타 소리할 것도 없어. 어차피 우리도 이혼할 거니까. 아이고 진짜 아주 집안 꼬라지 개판나고 잘 돌아간다. 제 앞이라 그러셨는지 언행을 참으시던 남자친구의 아버님마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비 시어머님을 탓하기 시작하셨고 결국 그날 그 집은 완전히 콩가루고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참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못했겠다 싶네요. 끝까지 뻔뻔했던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다시 쏙 들어갔거든요. 그 나이에 이혼해서 남편 자식에게 버림받기는 싫었던 건지 진짜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예비 시모는 끝까지 제 탓만 하기 바빴었죠. 이거 다 네 탓이야. 그래, 니네 집 잡탕이라고 남의 집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니까 좋냐? 어디 그지 같은 니네 집구석이랑 우리랑 수준이라도 맞춰볼까 싶어서 그래? 아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쉽게 내줄 줄 알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꼼쳐봐라.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느니 차라리 나가 죽지.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쪽팔려서 죽을 지경이야. 엄마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귀가 나쁘세요? 아니면 제 말을 이해 못 하셨어요?
저 이 결혼 안 한다고요. 댁내 아드님이랑 결혼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며느리 드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 같은 더러운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으니까. 뭐야 이제. 이게 진짜 끝까지 어른 앞에서 대꾸를 하고 있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이해를 하려는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전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는지 한편으론 정말 대단스러울 정도였죠. 그 뻔뻔함과 고집은 제가 다시 태어나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짜증이 났던 전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파혼은 확정인데 이제 와서 못할 말이 뭐 있겠냐 싶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제가 그래도 잠시 인연이 될 뻔했던 사이에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좀 조심하면서 사세요. 비행기 안은 당신네 안방이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알아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앞이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인 건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걸 아셔야죠. 저만 해도 그때 아줌마가 적당히 하셨으면 기억을 못했을 텐데 오죽 충격이 컸으면 다 기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기내에서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세요. 남편 자식 두고 바람 피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 바람을 필 거면 차라리 모텔이나 남들 눈 없는 데서 하시라고요. 남들 다 보라고 대놓고 그렇게 쪼물딱대고 추접스러운 짓 하면 결국 이런 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 보기 안 창피하세요?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한테 지랄 하시는 거 보면 별로 부끄럽지 않으신 모양인데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제가 워낙 비위가 좋아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그 기억 떠오르자마자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선 당신 자식이랑 연애를 한 내가 다 원망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니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우진 씨는 당신을 안 닮기를 기원할게요. 진아야 제발. 남자친구는 10년이나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파혼을 하게 된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 집구석이 지긋지긋해져 버린 전 더 이상 미련 없이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친구도 그런 짓을 한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제 편을 들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절 원망하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며 전 그렇게 개판이 되어버린 남자친구의 집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를 전부 차단해버렸죠. 그나마 상견례를 하기 전에 일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지난 10년 세월을 헛되게 보낸 건 아쉬웠지만 전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직을 해서 지금 항공사에 자리를 잡은 건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었더라면 저랑 남자친구가 같은 직장에서 10년이나 사귀다가 헤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뒷말을 했을 거고 어쩌면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뻔했다는 것까지 소문이 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하더군요. 그나마 지금 직장 동료들은 제 남자친구를 모르니까 다행이었죠. 그 와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꾸만 그 예비 시어머니의 추잡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조금은 그 사람을 빨리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전 남친의 흔적을 지워낸 전 1년 뒤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 될 사람이라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비행을 하던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유학파 출신의 젊은 사업가로 매너도 좋고 얼굴까지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어릴 적 유럽과 프랑스를 오가며 유학을 한 덕분인지 저랑 얘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서로 취향이나 생각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결혼 허락을 받으려니 막상
마음이 떨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결혼이 엎어져 본 탓에 이번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괜히 혼혈인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며 반겨주셨고, 결혼을 하고 난 지금도 절 공주라고 부르시면서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원래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갖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남편보다 저를 더 예뻐하시고 저를 챙겨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십니다. 덕분에 전 이제야 제가 평생을 의지할 사람을 만나 안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답게 매일 깨가 쏟아지는 건 당연하고 존경할 만한 남편이라 옆에서 늘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일을 존중해주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다른 걱정도 없어요. 게다가 얼마나 다정한지. 바쁜 와중에 비행 마친 절 데리러 오는 남편을 보는 게 인생의 낙이 되어버렸네요. 생각해보면 전 남자친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힘든 것만 알고 투정이 더 심했거든요. 같은 연상인데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때 파혼을 안 했다면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전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좋았던 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땐 인연이 한번 틀어져 버려 걱정이 많았지만 이젠 안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부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